오늘 그 챕터 2 주제의 두 가지 추출 쪽하고 분포 쪽인데 추출 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 이제 추출 방법 중에 이제 랜덤 표본 추출, 랜덤하게 뽑는 거죠. 표본을 추출하고, 근데 추출했는데 이제 그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. 편향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어서 편향이 안 생기도록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추출했을 때 요 놈이 그 전체 원래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샘플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일단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한다, 표본을 한다. 이제 큰 데이터에 해서 우리가 이제 좀 뽑아서 보는 거죠.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갖고 하긴 좀 그래서 샘플링을 하고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쪽 하면서 CPU도 빨라지고 메모리도 뭐 커지고 디스크도 커져서 그냥 통째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통째로 하면 사실 많이 들여요. 그리고 또 샘플링 해서 먼저 하면은 이제 일단은 대충 모양을 잡고서 나중에 전체 데이터를 진짜 큰 컴퓨터에서 다 돌리더라도 샘플링 해서 먼저 살피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참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실제 사례에서는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특히 이제 그 시간 비용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특히 여론조사할 때 이제 전 국민 다 여론조사 한번 쉽게 되면 좋은데 이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럴 때는 특히나 이런 표본 추출하는 게 좀 중요하죠. 그냥 숫자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. 그래서 샘플링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. 그 다음에 원래 모집단.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집단 하면 자꾸 헷갈린다고 샘플하고. 모집해서 하는 줄 알고.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엄마 집단. 원래 population, 특정 그 전체 집합이란 거예요. 모집. population.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저는 가끔 안 헷갈리더라고요. 전체 구성이다. 그 다음에 뽑을 때 아까 그 그림들 보여드렸죠. 임의로 랜덤하게 이제 추출하는 거. 아까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영어로 stratify라는 게 계층인데 계층별로 이제 층화시켜서 이제 샘플링하는 방법도 있다. 그 다음에 단순 랜덤, 그러니까 층화 추출에서도 층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랜덤하게 뽑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층화 랜덤 샘플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심플하게 랜덤은 이제 층도 안 나누고 그냥 이제 뽑는 게 있는 그런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. 여기 이미 추출할 때 추출도 이제 복원 추출,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 노란 게 뽑혔으면은 그냥 다시 노란 걸 집어서 또 뽑는 이런 식으로 그 복원, 리플레이스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한번 뽑힌 거는 빼고서 이제 할 수 있죠. 로또는 한번 할 때 뽑은 건 안 집어였죠. 로또는 이렇게 이제 한번 뽑은 건 다음엔 또 집어였지만 물론 한번 할 때는 안 하죠. 그다음 뽑아졌을 때 이게 표본 샘플링을 했을 때 잘못하면 바이어스가 심해져요. 편향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잘못 표현하는 표본 편향이 심한 거는 이제 원래 모집단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책에도 이제 맨 처음 그 사례 책 읽어보신 분들은 봤죠. 뭐냐면 이게 193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인데 그 전에는 이제 좀 달랐는데 이 사건이 여기 보시면은 두 군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. 이 사건으로 이제 갤럽이 아주 크게 된 사건입니다. 여기 갤럽이 회사가 이제 여론조사 쪽에서 엄청 힘을 갖게 된 사건인데요. 그 다이제스트란 쪽은 이제 이때 대통령 선거를 이제 랜던 쪽이 이길 거라고 이제 했는데 갤럽은 아니야. 루즈벨트가 이길 거야. 결과는 루즈벨트가 이겼어요. 근데 다이제스트는 2천만인가 1,000만인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고 이쪽은 갤럽은 한 2,000명인가 3,000명만 했어요.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 하면 데이터가 많은 게 좋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. 실제로는 62%로 루즈벨트가 당선을 한. 도대체 이게 뭐냐? 이거는 샘플링의 문제예요.
여기서 다이제스트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데는 다이제스트 구독자들하고 그다음에 다이제스트하고 연관돼서 자기네가 컨택할 수 있는 쪽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좀 부잣집들이에요. 전화가 있고 뭐 그 당시 전화 별로 없는데 전화로 이제 뭐 하고 했는데 공화당 쪽, 민주당 쪽 해서 이제 공화당 쪽이 이제 그 이 다이제스트 쪽은 공화당 쪽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그렇게 큰 데이터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이 잘못돼서 전체 그 모집단을 이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샘플링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잘못돼 버린 거죠.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갤럽이 다이제스트는 섬섬 무너지고 이제 갤럽은 이제 뭐랄까 사회적 명성을 얻어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직도 뭐 갤럽 그러면 이제 나름 여론조사 하는 데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. 그 책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거고 상당히 유명한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게 추출이 이제 그 랜덤 추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랜덤 추출 근데 그냥 단순 랜덤 추출만 해서도 좀 쉽게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. 잘 생각해 보시면은 랜덤 추출해서 했는데 대답이 이쪽 사람은 대답하고 이쪽은 대답 안 했어. 그럼 대답 안 한 걸 버릴 거냐?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대답 안 한 사람을 얘기를 들을 거냐?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답 안 한 사람들의 어떤 한쪽 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답을 안 한다면은 그것도 약간은 전체 샘플링에서 좀 그 치우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층화 추출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계층이 있으면은 계층이 3대 6대 3이니까 뽑을 때도 이게 그 층에 맞게 해줘야 이제 요 원래 그 모양이 가까운 이런 샘플이 되겠죠. 그래서 층의 면적 같은 것도 좀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샘플을 가장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샘플이 원래 데이터하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통계가 엄청 달라집니다. 근데 사실은 일부러 편향시키기도 해요. 뒤에 이제 좀 생각해 볼 걸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일본이 무역 제재 할 때 여론조사를 했어요. 뒤에 나오겠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봤더니 이제 맨 처음에 거기 어디죠? 아베 아저씨가 이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다음 절차가 그렇더라고요.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. 온라인으로 딱 해요. 온라인에서 나 좋아 싫어 막 투표하는 거예요. 그런데 다른 안건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만 이제 하는데 요번에 한 3-4만 명이 거기다가 투표를 했대요. 제재하는 게 옳다. 자, 그러면은 이 샘플링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.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거냐 이거죠. 많은 경우 그냥 제가 느낀 우익 쪽이 많을 거다고 생각돼요. 그러면 그 샘플링이 옳은 샘플링이냐는 건 좀 다른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뒤에 한번 좀 보시죠 뭐.